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겁나 미친듯이 춥네요. 오우, 출근하는데, 오우, 제가 지하철 지하철 내리는 문 바로 앞에 앉아있었거든요. 아니, 앉아있는 게 서 있었는데, 깨끗한 창문이었는데, 그냥, 이거 잠깐, 이거 했더니, 여기가 차 입김이 딱 붙었는데,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거 보시죠. 야, 춥기는 엄청 추운 거 하고서 그냥, 와. 하지만, 네, 추위가 없이는 따뜻한 게 왜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겠죠. 예. 여튼,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은 내용이 살짝 심오합니다. 예, 내용이,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예 이 분야, 심리학자들보다야 덜 하겠지만, 일반인이라고 할 때는 제가 엄청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당연히 제가 이제 술을 끊어가면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기도 했고, 제가 실제로 되게 많이 아팠었고, 저는 장애인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늦게까지 통화를 하고 이렇게 끊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이거를 그분이 저한테 남기셨더라고요. 왜? 그런데 제가 사실 이분을 엄청, 저보다 이제 살짝 동생이다 보니까 또 엄청 전화할 때마다 갈구거든요. 이분은 제가 막 뭐라고 할 때마다 괴로울 텐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를 자꾸 여튼 예, 그렇고요. 예, 일단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빨리. 네, 내용이 딱,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뭔가 막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냥 과학적으로만 따지면은 그냥 일상이에요, 이게. 고통이 없는 세상은 없거든요? 고통 없는 세상 없고 고통을 못 느끼면 이거는 병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통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통을 왜 느껴요? 왜?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고통이 정말 인간에게 필요 없는 거고, 고통이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불편만 가져다 준다면, 인간이 진화할 때, 생명체가 진화할 때 고통이 안 느끼도록 진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둔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이라면 고통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단세포 생물은 모르겠는데 일단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된 그런 상태의 생물들은 다 고통을 느껴요. 그렇죠? 어지간해서는. 그럼 고통이 왜 생겼냐는 거죠.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쉽기도 어렵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칼에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흘러. 근데 내가 아픈 걸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역류성 식도염 걸렸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역류성 식도염, 식도에는 내장기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없는 곳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식도가 그렇대요. 식도가 다 째져가지고는 제가 이제 술 마시고 하도 이제 위로 개원하다 보니까는 애가 다 헐어가지고는 이렇게 약해져서 이제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는 내시경 하는 화면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숨 쉴 때마다 피가 콸 쏟아지는데 저는 고통을 전혀 못 느꼈어요. 저는 아픈 걸 못 느끼니까 피가 다 몸에서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동안에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때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전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로 그냥 산소 부족으로 죽었을 거예요. 이게 고통의 필요성이에요. 내가 만약에 피가 뻥뻥 이렇게 뿜어 나올 때마다 아픔을 느꼈다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왜 아픈지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심하게 막 죽음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안 아프니까, 내가 아픈 줄 모르니까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로 되게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급사하고 객사하고 그냥 갑자기 막 죽고 그러는 게,
고통을 못 느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딘가가 아프면 거기서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얘는 그냥 참고 지내는 거야. 그냥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죽는 거거든. 그냥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이게 고통의 필요성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알코올 중독자 대부분들이 왜 걸려요? 술을 마시면은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수용해낼 수 없는 알코올을 흡수했을 때는 고통을 느껴야 하고 거기서 신호를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너 더 마시면 진짜 더 고통스러워져 라고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고통을 안 느끼잖아. 그죠? 술 마셔도 내가 아픈지를 몰라.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어디가 맛이 가고 간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고 막 내가 지금 회로가 망가지고 있는 걸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더 마시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경위아니야. 고통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건 내가 즐거웠던 추억보다는 슬펐던 추억, 고통스러웠던 추억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왜 그래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그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삶이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근데 자꾸 그 고통을 그냥 잊어버리고 나면은 그걸 똑같이 겪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마음 약하신 분들 막 소위 호칭으로 뭐 호구라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한테 빌려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빌려주고 못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사람은 그게 싫어서 안 빌려주겠죠. 그럼 내가 호구가 되지를 않는 거야. 왜냐면 이거 빌려줘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은 용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돼. 다만 내가 굳이 고통스러운 게 뻔한데 그거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는 지양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 고통 자체를 내가 피하려고 해서는 삶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헬렌 켈러는 그러니까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로 표현하면 뭔가 끔찍한 이야기 같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통 없는 세상 없어.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한, 우리 모두가 그래. 안 그런 사람 없어. 전부 그래. 그 가득한 거 맞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없는 세상 자체가 없는 건데. 그리고 저희 알코올 중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술을 선택해서 다시 알코올 중독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상 생활을 못하고 그냥 괴로워하다가 그리고 주변에 피해 주다가 마탱이 가고 그리고 빠르게 죽고 그렇게 되잖아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니까. 고통을 내가 그냥 달고 가야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미 벌어진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인정을 하고 그 고통을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고통에 대해서 그냥 제끼려고 하니까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독자분하고 이 단서를 제공해준 저의 오늘 주제를 제공해준 구분하고도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니 내가 이 일만 하면 괜찮아지겠지 자꾸 그 생각 저한테 말을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좋아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고통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니까 자꾸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구하는 거는 고통 속에 막 허우적거리면서도 나 즐거워 행복해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다 미친놈이지. 이거는 사람이 아니지, 또라이지, 악마거나. 근데 이 고통에 대해서 받아들이자는 거죠. 받아들이자는 거. 이 고통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제대로 된 이렇게 해결점 아니면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구성하고 실천해 나가질 않으면은 그냥 계속 그냥 괴롭기만, 고통은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고통에 대해서 괴롭기만 하다가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남들보다 진짜 더 못 사는 것 같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 같고 이렇게만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삶도 삶이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즐겁게 살고 이왕이면은 좀 더 활기차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 헬렌 켈러가 이 말을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시청각 장애인이잖아요. 시청각 장애인.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은 대부분 말도 잘 못하잖아요. 이분도 그냥 소리는 내는데 말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장애들을 극복을 하고 그런 뭐 나중에 뭐 사회운동가가 됐다는데, 사회주의자가 돼서. 근데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어쨌거나 한 개인으로서 봤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장애를 가지고서도 삶을 이겨냈잖아. 그런 것들을, 그런 게 가능했던 거는 자신의 장애를, 자신의 고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달고 살아야 할 문제구나라고. 그리고 장애인이잖아요, 헬렌 켈러 이분이. 그 장애라는 것도, 우리가 알코올 중독도 사실상 장애거든요. 선천성이건 후천성이건 뭐건 간에 어쨌거나 우리가 장애를 달고 살잖아요. 근데 이 장애라는 것도 되게 이분이 헬렌 켈러가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장애는 불편의 요소이긴 하지만 불행의 요소는 아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정작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진짜 자기가 정상이,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걔네들이 일반 사람들을 볼 때는, 만약 예를 들어서 팔 하나가 없이 태어나는 애들은 자기가 그게 뭔지를 알지만, 맹인으로 태어난 경우,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뭘 세상을 본 적이 없어 그러잖아요. 보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보여서 불편하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자기한테 이게 안 보이는 세상이, 그냥 이게 세상의 전부인 거야. 근데 이런 애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우와! 그러고 달라지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안 보이는 사람 기준에서는. 안 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저 사람은 뭐 말로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불편한 게 뭔지 몰라. 원래 안 들렸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불편하겠다, 뭐 되게 힘들겠다 그러는데, 힘들고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제,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현실을 알고 나면 살짝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배터리가 떨어져서. 네. 그런 건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기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저도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장애인이에요. 다시 보여드려야 하나? 어차피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는. 이 복지카드라는 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닌데, 저도 장애를 달고 살아요. 장애를 다 달고 산단 말이야. 장애라는 걸 핑계로 내 인생을 자꾸 남들보다 이렇게 뒤처지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나는 남들만큼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되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뭐라고 해야 해? 세상을 생각할 때 난 안 될 거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해내지 못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살아도 삶은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발전이 계속 없다 보면은 계속 나는 계속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는 삶 속에서 투덜투덜 되다 보면은 결국엔 내가 내 주변을 자꾸 괴롭히게 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봤거든. 근데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내가 사람들한테 진짜 못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감각, 그리고 아픔이라는 감각을 느끼게 된 거는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안 느끼고 살 수는 없어요. 이건 반드시 느낄 건데, 하지만 그걸 느낄 게 뻔한데도 알고서 거기 내 발로 기어 들어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미 겪고 있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고통, 이런 아픔들은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없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내가 나의 고통을 남들에게 전이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지 주변에서 나로 인해서 긍정적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과정이 겪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해지시고 좀 현명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내용 어땠나요? 괜찮으셨나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